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그리고 서방과 계속되는 갈등은 단순한 지정학적 게임이 아니라 러시아의 존재 자체를 위한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리아트 공화국 수도 울란 우대에 있는 항공기 공장 근로자를 만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구의 소위 파트너, 실제로는 적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러시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분열시키는 것이 적들의 최우선 목표였다면서 모든 러시아인들은 고난 속에서 뭉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사회 통합, 평정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적들이 그런 모습을 봐야지만 러시아가 추구하는 성공과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키예프 정권의 박해로부터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을 보호하는 게 모스크바의 최우선 목표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돈바스 사람들을 반복적으로 만났다고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소련 붕괴 후 키예프와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하려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현대 우크라이나 국가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하지만 2014년 서방이 주도한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서구의 전면적인 제재로 인해 러시아 경제가 무너진 게 아니라 오히려 주권이 몇 배 강화됐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적들은 제재로 모스크바의 경제를 2, 3주 또는 한 달 안에 붕괴시킬 것이라고 했지만 무위에 그쳤다고 푸틴은 말했습니다. 사업 파트너가 러시아와 함께 하기를 거부하면서 기업의 가동이 멈추고 금융 시스템이 붕괴해 수만 명이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으로 적들은 기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시민들이 거리로 나가 시위를 벌여 러시아가 내부에서 무너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푸틴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금융 시스템이 살아남았고 중앙은행의 조치 덕분에 러시아 경제는 더 강해지고 독립적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 덕분에 국내 실업률은 사상 최저치인 3.6%, 국내 총생산은 1.2% 하락에 그쳤다고 언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안정의 근본적인 토대는 그 어느 누구도 이전에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서구의 경제적 공격을 방어해낸 조치들은 놀라웠습니다. 러시아인들도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영업을 중단하자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그 폭풍을 견뎌냈습니다. 2015년 러시아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고안한 미르라고 하는 국가 지불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특수 군사작전 이후 러시아 중앙은행은 루블화를 지탱하기 위한 조치도 취했습니다. 2022년 3월 달러당 121.5루블까지 환율이 폭락하긴 했지만 서서히 살려내 종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시스코, 지멘스, IBM 같은 수많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공급업체가 시장을 떠나자 러시아 정부는 이런 취약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215억 루블을 할당했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IT 산업 진흥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하이테크 기업은 3년 동안 소득세를 면제주고 정부 규제기관의 검사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IT 기업은 이제 연 3%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최소 75개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를 장려하기 위한 겁니다. 러시아 정부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보조금의 최대 금액도 늘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외교부가 사상 유례 없는 특이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사람이 없는지 각국 대사 자리에 걸맞는 사람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드미트리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드넓은 바다에서 소중한 물 한 방울을 찾는다는 심정으로 인재를 모집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개방형 인재 모집으로 슬라바 우크라이나의 정신을 공유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굳이 우크라이나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희한한 짓에 대해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한마디 했습니다. 자하로바는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 외무부가 미니버스와 나이트클럽에서 대사를 찾으려 한다고 조롱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는 버스와 나이트클럽에 징병 요원이 들이닥쳐
남성을 잡아가는 행태에 빗댄 표현입니다. 대포밥을 충원하기 위해 사람 사냥꾼을 쓰더니 외국 주재대사도 희한하게 모집한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외무부 광고를 보고는 재미있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해당 광고 사이트는 인공지능이 지원자가 사람인지 동물인지 여부도 확인합니다. 특히 외부인들도 키예프의 외교관이 될 수 있다는 조건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 광고에서 드미트리 쿨레바는 수천 장의 지원서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 대다수가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바다에서 한 방울의 소중한 물을 구하는 심정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쿨레바는 또 우크라이나 외교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관리자가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고 말했습니다. 모집하는 공석을 보면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대사 자리가 바로 눈에 띕니다. 쿨레바는 이들 국가를 포함해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사우스 코카서스, 동남아시아 등 모두 21개 대사 자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제 아프리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먼저 지원하면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 동등한 지표라면 여성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고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흑해를 정찰 중이던 미군의 MQ-9 드론이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미국 측은 즉각 이런 일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미국과 러시아의 입장은 상반됩니다.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합니다. 일단 미국 측은 러시아 수호이 27 전투기가 접근해 드론을 향해 연료를 끼얹고 프로펠러를 건드리는 등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방법으로 드론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그런 적이 없으며 MQ-9 드론이 날카로운 기동을 하다 통제력을 잃고 바다에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에 초치된 중위 러시아 대사 아나톨리 안토노프는 미국 드론이 러시아 작전 지역에 들어올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군 드론이 송수신기를 끈 채 해당 공역에 접근했으며 그 자체로 도발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안토노프 대사는 또 미국 항공모함과 군함이 러시아 국경 지역에 있을 필요가 없다면서 러시아의 군사력이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에 갑자기 나타나면 어떨지를 상상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황에 정통한 리바 채널은 러시아 해군이 흑해에 떨어진 MQ-9 드론의 잔해 일부를 성공적으로 인양했다고 전했습니다. 루마니아 헬기는 사고 해역을 정찰하려다 100km 거리에서 기지로 되돌아갔습니다. 미군은 P-8 포세이돈 정찰기를 띄워 흑해 상황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